여기 그래서 y 두 개는 연도 두 자리를, y 네 개는 연도 그 자리를, m은 월 한 자리를 나타내는데, 그러면 그냥 1이라고 표현하면 저게 원본값, m이라는 게 숫자값 한 자리 표시하는 게 아닌데 1의 자리 표시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저게 1을 표시했을 때 저게 원본값에서 진짜 1인지 11인지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 규칙이 하나 들어갑니다. 무슨 기본 규칙이 들어가냐면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원본 값을 다 표시한다라는 규칙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런 규칙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한 칸 띄우고 n 두 개. 자, 요건 월을 두 자리 표시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10, 11, 12는 월 표시잖아요. 그럼 두 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표시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1부터 9까지는 한 자리가 부족하잖아요. 뭘로 채운다고? 0으로 채운다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결과물들은, 이런 결과물들은 어떻게 확인하시면, 자, 저기 나온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일생을 사시면서 달력 보신 적 있죠? 달력. 종류도 여러 가지 보셨잖아요.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N세계. N세계. 영문 월 앞자리 세 자리만 나오는 달력 보신 적 있죠? 자, 한 칸 띄우고 M 4개. 영문 월 풀네임이 나오는 달력을 보신 적 있죠? 네? 한 칸 띄우고 D 한 개, D 두 개는 M 한 개, M 두 개와 같습니다. 일자를 한 자리 표시하라, 두 자리 표시하라.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자릿수가 크면 원본을 다 표시하는 게 기본 규칙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달력에 연월일 정보 외에 또 어떤 정보가 나와 있죠? 네? 달력에 연월일 정보 외에 어떤 정보가 남아 있냐고요? 달력. 오케이. 요일 정보가 남아 있잖아요. 아까 자세한 날짜에 한글 요일 나왔잖아요. 자, D 3개, 영문 요일 앞자리 세 자리만. 한 칸 띄우고 D 4개, 영문 요일 풀네임. 자, 한 칸 띄우고 우리는 한글 쓰잖아요. 한글은 A 코드 씁니다. A 3개, 요일자가 없는 한글 요일. A 4개, 요일자가 붙은 한글 요일. 요렇게. 이런 것들 조합해 씁니다. 내 입맛에 맞게. 다시 얘기했어요. 조합해 씁니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저런 게 있고. 그래서 나는 2022년 1월 2일이라는 이 날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 뭐 따로 예를 들어서 하진 않을 거고요. 코드만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시를 다루는 코드, 시를 다루는 코드, hour의 H, 분을 다루는 코드, minute의 M, 초를 다루는 코드, second의 S라는 코드를 씁니다. 뭐 그런 정도까지만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숫자를 다뤄야 될까, 숫자. 숫자를 다룰 때는, 0과 샵이라는 코드를 이용합니다. 물론 이거 외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실기에서는 0과 샵만 아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뭐 힘들더라도 어쩔 수 없네요. 뭐 여기까지는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듣고 이제 문제를 풀면 이제 뭔가 눈이 밝아지고 확연히 눈에 뭔가 들어올 거니까. 자, 1, 2, 3, 4, 5.6, 7, 8, 9라는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요.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여시고 단축키 컨트롤 1. 눈치채서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메모하는 제가 작성하는 조합하는 코드는 이미 여기 다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사용자 지정에 갑니다. 자, 형식 임명 안에 있던 코드는 내용은 치울게요. 자,
영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입력하는 건 숫자 0이 아니고 영 코드라고 합니다. 약속된 게요. 영 코드 하나를 입력을 하면 정수 부분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 지금 여기 하려고 하는 내용은 앞에서 사실은 해봤던 내용입니다. 요런 내용을 코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자, 일단 0코드 한 개는 정수값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첨단위 구분기호 사용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건 어떻게 하냐면 코드의 조합으로 0,000이라고 합니다. 자, 콤마라는 녀석이 원래는 근본적으로 문자잖아요. 근본적인 형태는. 그런데 이게 0이라는 코드를 만납니다. 0 코드는 무슨 데이터를 다루는 거라고요? 숫자 데이터를 다루는 코드죠. 그럼 이 녀석이 0 코드를 만나면 이 녀석이 무슨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면, 천 단위 작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천 단위 작업이구나. 그러면 점을 찍으면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점을 찍으면. 이 자리부터 소수점이 시작되구나라고 판단 내리겠죠. 이제 숫자를 다루니까. 그리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냈다, 둘째 자리까지 나타냈다 하신 거 있잖아요. 그 다음, 공통된 내용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쌍따옴표 묶는다. 키보드상에 없는 어떤 기호들이나 문자들은 이렇게 쌍따옴표 묶는다. 여러분들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화면에 보이잖아요. 이거 보고 입력을 하실 거예요. 자, 혹시 제 내용이 안 보이시면. 자, 두 번째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셀스식 대화 상자를 화면에 나타내시고, 셀스식 대화 상자의 표시 형식 대비. 자, 이번에도 범주의 사용자 지정에 가겠습니다. 형식 입력란에 기존에 있던 거 다 지우시고. 자, 이번에는 샵 코드를 쓸게요. 샵 한 개. 이거 0코드와 같은 의미입니다. 정수 부분만 표시한다. 천 단위 구분 교수돼요. 샵, 샵. 세 자리마다, 죄송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이라는 의미의 코드입니다. 세 자리마다 이렇게 콤마가 들어가겠다. 점을 찍으면 여기서부터 소수점이 시작된다.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하나, 둘, 셋, 넷 필요한 만큼 나타내겠다. 일단 둘째 자리까지만 나타냅시다. 그리고 공통된 내용이 있다. 이 공통된 내용은 지금 끝부분만 이렇게 붙이는데 필요에 따라서 제 화면 잠깐만 보실래요? 앞에 붙여도 되고 가운데에서 넣으셔도 되고요. 끝에 넣으셔도 됩니다. 보이세요 지금?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자리에 입력을 하시면 된다. 필요한 자리. 계속 끝에만 넣으니까 끝에만 온다. 그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거 왜 이래? 공백이 하나. 자 그러면 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0이라는 코드와 샵이라는 코드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차이점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컨트롤 1 셀스식 대화 상자를 주시고 사용자 지정. 자 제가 곧 테스트 할 겁니다. 수업 열심히 듣고 계신지. 자 0코드 하나는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1의 자리를 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숫자 1의 자리를. 그런데 아까 날짜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해드렸죠.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원본을 다 표시합니다. 이건 날짜 데이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숫자 데이터에도 해당됩니다. 어쨌든 날짜도 부분적으로 보면 숫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럼 그런 의미에서 그럼 이렇게 조합을 하면 어떤 의미죠? 1의 자리, 10의 자리까지 표시하세요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원본을 다 표시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해되세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조합을 하면 5개 자리를 나타내세요.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그런데 사용자가 여기서 더 욕심을 냅니다.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자리를 표시해달라고. 그런데 원본에는 이번에는 6번째부터 10번째 자리까지 값이 없습니다, 실제.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0코드의 특징입니다. 0으로 채워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점, 소수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소수점도 같습니다.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까지 나타냈어요. 원본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타내 주겠죠. 그런데 사용자가 여기서 더 욕심을 또 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원본의 자릿수가 부족하잖아요, 이번에. 그죠? 그 자리를 뭘로? 0으로 채워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통된 내용은 쌍따옴표 붙여서 표시. 오케이. 자, 그러면 네 번째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지금 선택한 숫자 데이터가 몇 개라고요? 한 개가 아닙니다. 100만 개. 100만 개. 머릿속에는. 자, 컨트롤 1. 제가 좀 욕심이 가 있어요. 수업 끝나고 시험 보시고 이 기능 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그게 제 욕심이거든요. 왜냐고요? 시험 보시면 또 다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또 배우러 또 오실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마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저 어쨌든 근본이 정말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특히 수식 열심히 잘 배우시고 나면 아마 따로 혼자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사용자 지정에 절 믿고 정말 따라오세요. 자, 이게 샵 한 개를 표시하면 이게 0 하나와 같습니다. 1의 자리를 표시하세요. 두 개 조합하면 1의 자리, 10의 자리까지 표시해요. 근데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원본을 다 표시한다는 규칙이 있었잖아요. 기본적인 규칙. 그러면 셋, 넷, 원본이 다섯 번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이까지는 뭐 이해가 충분히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더 표시해 달라고 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원본의 자릿수가 부족하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0으로 표시해 주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이야기하죠. 점 찍으면 솔점, 여기서 솔점이 시작되는구나. 첫째 자리 나타내세요. 둘째 자리 나타내세요. 0코도 같습니다. 셋째 자리, 넷째 자리 나타내세요. 그런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달라는 거니까 원본의 자릿수가 부족하죠. 그러면 이 녀석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0 코드와 상대적으로 0을 표시해 주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으십시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 공통된 내용이 반복이 되는 부분은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한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특징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숫자 0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건 숫자 0, 데이터 0. 그리고 컨트롤 1, 셀 서식 대화 상자에 가시고 그리고 범주, 사용자 지정, 0코드, 이중 다운표 1. 0코드, 이중 다운표 1. 설명 없이 나올 겁니다. 확인. 자, 두 번째 숫자 데이터 0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자, 사용자 지정. 제 수업의 속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딴 생각만 안 하시면 충분히 다 따라오고 남을 겁니다. 왜냐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대로 하는지 아닌지 눈빛 보면서 따라 진행합니다. 자, 샵 코드 쌍따옴표 1. 그리고 일단 설명 없이 나갈게요. 확인. 그러면 제 설명에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특징이 눈에 보이세요? 특징이.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숫자 0을 0으로 표시해 주는 게 0 코드고요. 숫자 0을 0으로 표시해 주는 게 샵 코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런 특징.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123이라는 숫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표시 형식 코드를 0,000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게 1의 자리를 표시하라 했죠. 여기가 10의 자리를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100의 자리, 세 번째 자리니까 100의 자리잖아. 그리고 코드, 0코드가 하나 더 있네요. 무슨 의미라고요? 네 번째 자리 표시하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자리를. 근데 원본에 네 번째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0코드의 특징이 뭡니까? 0으로 채워준다. 그러면 어쨌든 화면상에 숫자 데이터가 몇 개 있습니까?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콤마 표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네 자리니까 콤마가 들어가니까 천 단위 단위로 작업을 안 됐으니까
네 번째 자리에 숫자 값이 있으니까 콤마가 들어가야죠.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쓰냐는 사용을 하냐는 겁니다. 정수값 맨 앞쪽에 0을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없죠. 아주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겠네. 자, 그러면 123이라는 숫자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표시 형식 코드를 샵, 샵으로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건 1의 자리 표시하세요. 여기는 10의 자리를 표시하세요. 여기는 1의 자리를 표시하세요. 여기는 네 번째 자리 표시하세요. 네 번째 자리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이 녀석은 표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자리, 자, 근본적으로 세 자리밖에 표시를 안 하겠죠. 그럼 콤마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겠죠. 표시를 안 하겠죠. 이해되세요? 네 자리가 되어야 천 단위 구분교를 표시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자, 이 코드의 문제점은 뭐냐면, 0 코드에 대해서 샵, 샵으로 처리하라면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상상되세요? 대답해 보세요.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왜? 숫자 0에 대해서 0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여기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숫자 0을 나타내지 않으면 저 자리, 원래 자리에 저기 숫자가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0과 샵이라는 이 두 코드를 혼용해서 씁니다. 혼용해서. 그래서 요걸 좀 배우셔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셀스식 대화 성격 예시. 사용자 지정에 형식이면 자 0이라는 게 정수 부분 앞부분에 0이라는 게 표시가 되면 안 되니까 무슨 코드로 샵 코드로 처리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그런 경우수를 방지하려면 자 전체적인 걸 아우릅니다. 경우수를 자 콤마 샵 그러면 1의 자리에 0이 올 경우에 0으로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무슨 코드가 필요합니까? 0 코드가 필요하겠죠. 됐습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코드 꼭 이런 거 이게 필요하냐는 건 아닙니다. 다른 0,000이 나올 수도 있고 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렀을 때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수값을 생각을 했는데 정수값만 생각을 했는데 소점 이하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세일스식 꾸미는 기능 중에 표시 형식이 있다 그러죠. 표시 형식은 어찌됐든 표시 형식의 기능도 어쨌든 이쁘게 꾸미는 기능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소점 이하의 자리에 0코드를 쓰는 게 좋을까요? 샵 코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 더 드릴까요? 보기를. 아무 생각 없어. 마칠 때가 다 돼가서. 다 되어서. 자, 0코드를 쓰는 게 좋을까요? 샵 코드를 쓰는 게 좋을까요? 이쁘게 꾸미는 거라면서요. 아까 보셨잖아요. 자릿수에 뭡니까? 덜쭉날쭉거리는 자릿수에 뭐 0이 표시가 돼야 되는 게 훨씬 더 이뻐 보이잖아요. 0이 안 처음에 덜쭉날쭉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점은 0 코드로 처리하는 게 좋다고. 뒤에 있으면 0으로 채워주면 되니까. 그리고 공통된 내용이 있다면 쌍따옴표 보세요. 그래서 이게 그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할 코드의 조합이니까 숫자에 대해서 익혀두시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코드입니다. 일단 이 조합이. 그다음 이제 여기까지 좀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 가시면 그 부동산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통 매덕 매천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경우들 보셨죠? 그런 것 똑같진 않지만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즉 자릿수를 떼어버리는 개념도 가능합니다. 자, 10자리의 정수값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선택할게요. 컨트롤 1 셀스식 대화 상대를 나타내시고 자, 사용자 지정. 자, 제가 방금 세 자리마다 콤마를 표시하겠다. 샵, 콤마, 샵, 제로라는 코드를 처리한다. 그러면 이게 세 자리마다 콤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확인하셨죠? 여기까지 천 단위마다 그냥 세 자리마다 콤마가 들어간다는 의미고요. 자, 그다음 지금 아마 0 코드 뒤에 커스가 깜빡깜빡 그리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도 저처럼. 네? 그래서 쉼표라는 코드를 하나 입력을 합니다. 콤마. 화면상 이것은 변화 보이세요? 못 보셨어요? 그럼 다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쉼표를 하나 더 표시합니다. 콤마를. 이제 느끼세요?
아직도 못 보셨어요. 그럼 한 번 더 하죠. 하나 더. 뭔지 이제 느낌이 오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세 자리씩 계속 잘라버리고 있었습니다. 세 자리씩. 자, 그러면 지우면 다시 세 자리씩 살아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시험에 세 자리 잘라버리는 경우까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이게 천의 배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의 배수라고. 요걸 표현합니다. 세 자리 잘라버리죠. 그러면 원래 시작할 때 몇 자리였습니까? 10자리였죠. 코드의 조합을 통해서 나오니까 몇 자리가 되어버린, 7자리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의미 있는 내용을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달면 될까요? 원이라고 달면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10자리일 때는 원이지만 7자리로 지금 나타날 거 아니에요. 지금 세 자리 잘려버렸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의미 있는 내용을 단다면 뭐라고 달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원본은 10자리이지만 수식 이미지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요걸 천의 배수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천의 배수. 천의 배수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뭐 나왔던 내용 다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이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셀스식 대화 상표 사용자 지정. 자, 잠깐만요. 이제 수도 요상 사용자 지정까지 선택하고 잠깐 수도 지우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혹시 제가 지우라는 자, 우리 형식 입력란에 있던 내용 다 지우세요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지울 때 그 내용이 뭐였는지 알고 계세요? G/ 표준이라는 거였습니다. G/ 표준. 이게 뭐냐면 아까 서울지점, 부산지점, 강주지점 할 때 문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하세요라는 코드가 뭐였다고요? 골뱅이 앱 시장 코드였죠. 요건 무슨 의미를 가지는 코드냐면 숫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하세요라는 의미입니다. 숫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여기 이 코드에다가 뭐 공통된 내용이 있다. 뭐 원 이렇게 붙이면 숫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 이렇게. 여기까지. 요게 요 내용까지가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요게 뭐 앞에 것까지는 뭐 색깔 바꿉니다. 글자 크기 바꿉니다. 그런 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내용이 있죠, 분명히. 문제가 된다, 셀스식 문제에서 문제가 된다면 어려움을 겪는다면 여기서 어려움을 겪을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몇 개 더 실습을 해보시면 충분하니까 자, 일단 기능적인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일단 하고 자, 파일을 하나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더 아래에 기본 작업 2. 이 내용을 풀이하기 위한 기본 내용, 기능 설명을 다 하고 왔습니다. 네. 자, 노란색 띠가 보이시면 편집 사용을 눌러주시고. 교재는 27페이지입니다. 기본 작업 2, 그림 위쪽에 기본 -2-1 시트의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요 셀 서식 관련 문제인데 요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이 없습니다. 이건 뭐 원본 데이터네. 자, 그냥 1, 2, 3, 4, 5 이렇게 5개의 문제가 보통 나옵니다. 자, 1. 동그라미 1, B5에서 B6. 그 다음 콤마 B7에서 B9, 콤마 B10에서 B16, 콤마 B13에서 C13, 콤마 B14에서 C14 영역은 자, 잠깐만요. 이제 문제 해석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요 셀 범위가 지금 5개 있는 거 보이세요? 대가로 묶어서. 요건 무슨 의미냐면 이 5개의 범위를 동시에 선택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B5에서 B6. 자, 떨어져 있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네 5개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 누릅니다. 그 다음 B7에서 B9,
B10에서 B12, B13에서 C13, B114에서 C14 이렇게. 도중에 실수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처음부터 다시. 먼저 하나를 선택하시고 왼쪽 컨트롤키를 누릅니다. 그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요거죠. 이제 외우셔야죠. 이제 기본 기능 쓰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위치를 이제 외우시고 빨리 숙달을 시키셔야죠. 클릭. 자, 그다음 B4에서 D4에서 H4 가로 가운데 맞춤. 자, 가로 방향 텍스트 가운데 맞춤 요거. 자, 같이 하세요. 혼자 먼저 가봤자 틀린 정답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이유 없어. 그리고 여러분 문제 풀려고 여기 앉아 계세요. 저한테 수업을 설명을 들으려고 앉아 계신 거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집에서 하셔도 되잖아요. 혼자서 하실 것 같으면. 네?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하나 해놓고 확인하고 하나 해놓고 확인하고 그 정도만 하세요. 그 정도 선 템포로 하세요. 화면도 안 보고 혼자서 하시다가 뭐 움트리 풀이로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이제. 자, 가로 가운데 맞춤. 그다음 또 있네요. 글꼴 스타일. 글꼴 스타일이라는 용어 어디서 들어보셨죠? 글꼴 스타일이라는 용어 오늘 어디서 들어보셨는데 셀스식 대화 상자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에 대해서 굵게. 그런데 굳이 아니 이 창을 열어서 작업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거. 그런데 이 기능은 어디 있습니까? 굳이 열지 않더라도 여기 있잖아요. 굵게. 네? 그다음 채우기 색, 주황. 자, 채우기 색 기능은 여기 있죠. 채우기 색, 배경색, 음영색. 표준색 다시 주황을 지정하죠. 목록 단추 눌러서 표준색 영역에 있는 주황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수업 열심히 듣고요. 집에 가서 복습하시다니까요. 별거 아니지만. 자, 그 다음 D5에서 H2 영역 동그라미 2번 D5에서 H12 여기네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첨단이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셀스식 대화 상자 안에 있었죠. 셀스식 대화 상자를 화면에 표시하는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1. 그다음 형식을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일단 여기 가야죠. 사용자 지정에.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 다 없애버리시고.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개를 예와 같이 표시하시오. 표시에 5, 6, 7, 8을 5,678개, 0을 0개로 표시하시오. 그러면 이게 세 자리마다 콤마가 들어간다.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샵, 콤마, 샵, 제로. 천 단위 구분 기호. 그 다음 이렇게 해야만 0에 대해서 숫자 0에 대해서 0으로 나타낸다는 것까지 다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공통된 내용이 뭐죠? 개죠, 개. 숫자 뒤에 개를 붙여라. 공통된 내용이 개라는.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 다음 D14에서 H14, D14에서 H14 여기네요. 소수 둘째 자리가 표시. 자, 표시하세요. 65.8이면 65.80으로. 자, 잠깐만요. 이런 원본 자료를 형태를 바꾸랍니다. 무슨 기능? 표시 형식 기능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줄 아셔야 되고요. 네? 그런 경우에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표시 형식 기능 안에 소점 자릿수를 이렇게 조정하는 기능이 여기 있었다. 그러니까 원본의 형태를 바꾸려고 한다. 표시 형식 기능.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를 가야 되겠구나. 판단이 내려지는 거고. 그 다음 그 중에 이제 소점을 조정하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뭐 조정해서 뭐 알아서 적당히 조절하시고. 둘째 자리가요. 둘째 자리가. 자, 그 다음 3번 B3에서 I14
B3에서 I14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자, 모든 테두리라는 기능은 여기 있었습니다. 붉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여 표시하고, 자, 다시 한 번 더 이 상태에서, 이 범위를 선택한 상태에서 붉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I13에서 I14, 여기. 영역은 대각선 X로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자, 대각선 작업은 기본적으로 여기 없다고 했거든요. 없기 때문에 테두리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셀스식 대하상자를 열어야 되고, 셀스식 대하상자를 화면에 표시하는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1. 이제 외웠습니까? 자, 테두리에서 대각선 작업은 요 단축 가지고 간다. 뭐 색깔이나 선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 없으니까 기본값이라 그럽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확인. 4번 A열의 너비를 2도 조정하고, 자, A열 선택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열 너비 조정하랍니다. 아까 여기서 했죠. 자, 그런 게 이제 머릿속에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뭐 한 번 배웠다고 다 알면 다행인데 그만큼 좋은 게 없지만 그렇게 힘들죠. 자, 홈, 서식, 셀, 서식, 열 너비 값을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작업창을 여시고 너비 값 입력 확인. 자, 그 다음 C5에서 C12 영역, C5에서 C12 영역의 이름을 제품명으로 정하고, 앞으로 이건 C5에서 C12라고 부르지 않고 제품명이라고 부르겠다. 이름 정의. 이름 정의는 어디서 산다고요? 셀 범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서 합니다. 내일도 이런 비슷한 문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시면 되니까 기능이 대충 어디쯤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제품명 그리고 엔드 마무리. B13에서 요건 잠깐만요. 잠깐 패스. 그 5번부터 할게요. 죄송합니다. 5번부터 할게요. J5셀에 J5셀 선택. 책읽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자, 메모 삽입, 메모 표시, 검토 탭에 메모 그룹에 새 메모. 자, 잠깐만요. 문제 내용 잘 보셔야 됩니다.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죠. 그러면 저 A라는 문구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에? 이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내용만 나타나 있으면 되고, 물론 저보다 글자가 굵게 나타나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뭐 어떻게 지우냐에 따라서 굵게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지금 저처럼 굵게 안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쓰세요. 그건. 자, 삽입한 후 삽입했죠. 항상 표시된다. 자, 빠져나오면 사라지고 안 나온다 그랬죠. 해당 셀을 선택하시고 한 개의 메모에 대해서 표시 숨기기. 한 개의 메모에 대해서 표시 숨기기. 그리고 메모 숫자, 메모 서식에서 맞춤 자동 크기를 설정하시오. 자, 메모 테두리 클릭. 요게 메모 선택입니다. 그래서 메모를 이쁘게 꾸며야 된다. 메모 서식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모 서식. 그리고 맞춤 탭에 자동 크기라는 게 있었죠. 뭐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 다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은. 그중에 이제 자동 크기 옵션 조정. 그러면 글자의 내용에 글자의 양에 따라서 텍스트의 양에 따라서 메모의 크기를 조정한다. 자, 동그라미 4번 끝부분 안 했습니다. 자, 거기 가겠습니다. B13에서 B14, B13에서 B14 어디죠? 여기죠, 여기. 요거.
텍스트 맞춤은 가로 균등 분할을 진행하시고, 자, 오늘 저하고 수업을 하시면서 균등 분할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 자 그러면 눈치껏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 것이냐의 부분인데 자 이 문제는 어찌됐든 셀 서식과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내용은 여기 안에서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문제는 우리가 균등분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다는 건 그럼 여기 있었겠죠. 그죠? 여기 없다라는 건 어디에 가야 된다는 거 셀 서식 대하상자 안에 가셔야 되고요. 컨트롤 1. 그 다음 도대체 어디가 찾을 것이냐. 물론 찾다 보면 있겠죠. 근데 빨리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시험이니까. 자 그러면 어디가 찾을까요? 문제 내용을 다 읽어보시고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텍스트 맞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맞춤 탭에 가서 먼저 한번 찾아보죠. 여기 있다는 보장은 100% 없지만 수업 시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맞춤이라는 용어 여기 있네요. 5번이니까. 그리고 가로로 있네요. 그러면 균등분할 여기 있네요. 그리고 확인. 그러니까 혹시 확인. 그러면 균등분할이라는 의미는 열너비 나누기 글자 수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열너비 나누기 글자 수. 그러면 한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요만큼이라는 거죠. 요만큼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건 요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요런 부분, 요 부분은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요령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디에 있는지 뭐 아니면 우리가 기출 문제라는 것도 자주 나오는 게 있고 자주 나오지 않는 게 있다 보니까 자주 나오지 않는 게 위치적으로 기능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는 내용은 조금 여러분들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찾아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 맞춘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빨리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그것만 나오면 그냥 그거 외우세요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것만 하고 가세요. 근데 시험에 그게 100%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 기본 작업 2-20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되는 한까지 할 거고요. 어, 자, 시트 옮겼으면 시트상에, 자, 죄송합니다. 시트상에 작업이 끝나면 항상 저장하는 습관을 좀 들입시다. 단축키 컨트롤 했습니다. 저장 하시고 시트 옮기시고 자, 교재 36페이지 이제 뭐 눈에 좀 뭔가 많이 들어오겠죠. A1, F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또 있네요. 글꼴 HY 경고. 글꼴은 글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요거. 글꼴 이름. HY 경고 대입. 글꼴 크기 16. 글꼴 스타일은 영어 셀시식 대하상자 안에서 보셨는데 굳이 거기에 들어가실 필요 없고요. 굵게라는 기능은 여기 있으니까 굵게 기울인 꼴이라는 기능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안 들어가셔야 됩니다. 밑줄, 실선, 이중 밑줄, 이중 밑줄, 이중 실선. 자, 목록도 안 목록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찾아보셔야죠. 이중 밑줄. 자, 2번. A4에서 A6, A7에서 A9, B4에서 B6, F4에서 F6, F7에서 F9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자,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떨어져 있는 범위를 동시에 선택하세요. 자, 이 부분.
컨트롤 키 누르시고 이 부분, 이 부분 영역 5개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 벌써 3번째 나와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 그리고 A3에서 F3, A3에서 F3 영역은 셀 스타일 강조색 4 적용. 자, 셀 스타일, 스타일 여기죠, 여기. 여러분 자세히 단추를 눌러서 목록을 펼치시고 그게 셀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강조색, 목록 이름이 강조색 4거든요. 뭐 못 찾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조색 4. 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저장. 출결 관리하시는 분들은 7시